당신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 대화는 따뜻하고 친밀하고 거의 완벽하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인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무시한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 진짜 같아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조종이 시작되는 곳이다. 강압으로가 아니다. 분노로가 아니다.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감정적 지능으로 포장된 미묘함. 오늘 우리는 현대 인간 상호작용에 존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패턴에 들어간다. 진화와 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너무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대부분의 사람이 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패턴. 이것을 또 하나의 관계불평으로 무시하기 전에 이해하라. 우리가 탐구할 것은 성별을 초월한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것이다. 권력 역학에 대한 것이다. 모든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환영한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라. 오래된 믿음은 조종이 명백하고 시끄럽고 공격적이라고 말한다. 틀렸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조종은 항상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종류였다. 이미 당신의 현실을 재배선한 후에야 비로소. 첫 번째 패턴, 가치 프레임 역전. 누군가를 만난다. 끌림이 쌓인다. 연결이 형성된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갑자기 경고 없이 온도가 떨어진다. 극적으로가 아니다. 당신이 알아차릴 만큼만. 메시지 답장이 짧아진다. 전화가 음성 메일로 더 자주 간다. 한때 방사되던 열정이 이제 거리감이 있다. 여기서 당신의 뇌가 매혹적인 일을 한다. 화나지 않는다. 호기심이 생긴다.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마음은 패턴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누군가가 관심을 철회하면 심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해석한다. 그렇게 단 하나의 비난이나 대립 없이 프레임이 바뀌었다. 더 이상 추구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다. 가치 역학이 역전되었다. 한번 추구 모드에 들어가면 이미 중심을 잃은 것이다. 결정이 명확함의 자리에서 오지 않는다. 반응의 자리에서, 감정적 결핍의 자리에서, 원래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의 자리에서 온다. 이 영상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달라. 두 번째 패턴, 감정적 부채 생성. 대화 중이다. 잘 되고 있다. 갑자기 그녀가 깊이 개인적인 것을 공유한다. 트라우마, 두려움, 선물처럼 느껴지는 취약한 순간. 공감이 즉시 작동한다. 듣는다. 지지한다. 그 감정을 위한 공간을 지킨다. 그 순간 심리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영광스럽다고 느낀다.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이 놓치는 메커니즘이 있다.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취약함은 심리적 부채를 만든다. 이제 그녀의 감정적 안녕에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되어 있다. 책임감을 느낀다. 누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호혜를 위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취약함과 전략적 취약함은 밖에서 보면 동일하게 보인다. 차이는 타이밍에, 패턴에, 그 취약함이 분배되는지 무기화되는지에 있다. 진짜 취약함은 의제 없이 공유된다. 전략적 취약함은 권력을 이동시키고 의무를 만들고 감정적 투자를 제조하도록 설계된 순간에 배치된다. 당신의 뇌는 실시간으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패턴을 깨달을 때쯤 이미 의식적으로 동의한 적 없는 감정적 부채에 3개월 깊이 들어가 있다. 구독을 지금 눌러라. 세 번째 패턴, 인정의 복권. 이 느낌을 안다. 이름 붙인 적이 없더라도 때로는 모든 것을 받는다. 따뜻함, 애정, 열정, 현존. 다른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차가운 반응, 산만함, 감정적 부재.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뭘 다르게 했는지. 답은 종종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포인트다. 행동심리학은 수십 년 전부터 간헐적 강화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화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슬롯머신이 이 원리로 작동한다. 소셜미디어도, 그리고 인간관계의 특정 패턴도. 누군가가 일관되지 않은 감정적 보상을 줄 때 뇌는 이탈하지 않는다. 더 참여하게 된다. 더 집중하게 된다. 패턴을 해독하는데 집착하게 된다. 모든 메시지, 모든 단어, 모든 미세 표정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뭐가 따뜻함을 유발하고 뭐가 차가움을 유발하는지 해독하려 한다. 그리고 파괴적인 부분이 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감정적 중심과의 연결을 잃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내부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예측 불가능한 소스에 넘겼다. 행복이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달려 있다. 그것은 사란이 아니다. 연결이 아니다. 매력으로 위장한 심리적 의존이다. 네 번째 패턴, 현실 재구성. 불일치가 있다. 마찰의 순간. 한 가지 방식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꺼낸다. 갑자기 사건의 당신 버전이 의문시된다.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부드럽게. 걱정의 톤으로. 정말 그렇게 된 거야? 다르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닐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불일치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인식이 이제 문제다. 기억, 정신 상태, 자기 경험의 서술자로서의 신뢰성이 갑자기 심사 대상이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에 세련된 사촌이다. 현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의심의 씨앗만 심는다. 그 씨앗이 자란다. 인간은 개인 기억보다 사회적 합의를 신경학적으로 더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패턴은 근본적인 것을 침식한다. 자기 인식에 대한 신뢰. 자기를 위해 옹호하는 것을 멈춘다. 자기 현실의 버전이 유효한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면 경계를 세우고 패턴을 지적하고 자기 심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능력을 잃은 것이다. 뭐가 진짜인지 알려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됐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다. 통제다. 다섯 번째 패턴, 대리전쟁. 직접적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불만의 간접적 표현을 끊임없이 다루고 있다. 그녀가 당신에게 화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갑자기 친구들이 당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의 빨간 깃발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묘하게 구체적인 느낌에. 전 남자친구에 대해 명백한 비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소통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직접적으로가 아니다. 이것이 미치게 하는 역학을 만든다.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당신에게 직접 말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메시지는 크고 선명하게 수신되었다. 뇌가 이제 주변 불안의 상태에 있다. 항상 숨은 의미를 스캔한다. 말해지는 것 아래에서 실제로 뭐가 말해지고 있는지 항상 궁금해한다. 단 하나의 사건도 대립할 만큼 크지 않다. 하지만 누적 효과는 소진시킨다. 절대 제기되지 않은 비난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명명되지 않은 문제를 고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꺼내면 과민 반응한다고, 너무 예민하다고, 없는 것에서 입는다고 들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침묵한다. 그리고 패턴이 계속된다. 중요한 균형. 여기서 멈추고 결정적인 것을 다루겠다. 방금 설명한 모든 것은 스펙트럼에 존재한다. 모든 여자가 이런 패턴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행동의 모든 사례가 조종인 것이 아니다. 때로 사람들은 진심으로 감정을 처리하느라 물러난다. 때로 취약함은 그냥 취약함이다. 때로 비일관성은 그냥 인간의 불완전함이다. 정상적 인간 복잡성과 조종의 차이는 패턴, 일관성, 반응에 있다. 이 역학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가?
더 명확히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가? 아니면 방어하고 최소화하고 대화를 당신의 결함으로 돌리는가? 그것이 답이다. 하지만 더 깊은 수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이 패턴은 악에서 나오지 않는다. 두려움에서 나온다. 전략 없는 취약함의 두려움. 선택받지 못하는 두려움. 역사적으로 권력을 빼앗긴 세상에서 권력을 잃는 두려움. 조종을 공격 전략이 아닌 방어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춘다.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 결핍에서, 상처에서,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치유되지 않은 패턴에서 작동하는 누군가. 그 이해가 힘을 준다. 그들에 대한 힘이 아니다. 자기에 대한 힘. 다르게 선택하는 힘. 조종에 대한 궁극적 진실이 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만 작동한다. 패턴을 보는 순간 주문이 깨진다. 프레임 역전을 인식하는 순간 쫓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 감정적 부채가 생성되는 것을 보는 순간 짊어지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인정의 복권을 알아차리는 순간 내적으로 가치를 찾기를 선택할 수 있다. 현실 재구성을 포착하는 순간 자기 기억을 신뢰할 수 있다. 대리전쟁을 식별하는 순간 직접적 소통을 요구하거나 떠날 수 있다. 인식이 해독제다. 분노가 아니다. 쓰라림이 아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 아니다. 그냥 명확하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식.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상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어린 시절 일관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인정의 복권이 정상적으로 느껴진다.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일찍 배웠다면 감정적 부채가 연결의 대가처럼 느껴진다. 혼란 속에서 자랐다면 현실 재구성이 익숙하다. 치유되지 않은 과거가 조종이 뿌리내리는 토양이다. 그 토양을 다루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같은 패턴을 계속 끌어당길 것이다. 진짜 힘은 묻는 것에서 온다. 왜 이것을 용납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인정에 너무 굶주려서 빨간 깃발을 무시했는가? 조종에서 작동하는 사람들과 공명하는 것을 멈추려면 자기 안에서 뭘 치유해야 하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잔인한 자기정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실제 변환으로 이끄는 유일한 질문이다. 조종에 대한 궁극적 방어는 강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아감이다. 자기 가치를 알 때 인정의 복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자기 인식을 신뢰할 때 현실 재구성은 실패한다. 떠나는 것이 편할 때 감정적 부채는 힘을 잃는다. 경계하되 편집증적이지 않게. 인식하되 다치지 않게. 열려있되 경계가 있게. 그것이 균형이다.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과정에서 자기를 잃지 않고 인간 연결을 탐색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공감된다면 댓글에 경험을 공유하라. 좋아요를 누르고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라. 다음 영상에서 보자.